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간 종합뉴스입니다.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와 관련한 반가운 소식 전해드립니다. 2027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한 로드맵이 제시된 건데요. 지역에서는 환영의 목소리와 함께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달라는 주문이 잇따랐습니다. 김호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초 국민의힘 지도부는 국회 세종의사당 부지를 찾아 공약 파기 논란에 휩싸인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와 관련해 반드시 약속을 지킬 것이라며 민심 달래기에 나섰습니다. 이날 현장에 동행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빠른 시일 안에 정부 차원의 청사진을 내놓겠다고도 했습니다. 구체적인 앞으로의 진행 계획과 실행 착수 조치를 발표하기 위해서 준비를 해놓고 있습니다. 앞으로 준비가 완비되는 대로 빠른 시간 내에 국민들께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아 정부 차원의 건립 추진 일정이 나왔습니다. 우선 9월 중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 행복도시 건설청 등이 참여하는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 추진단을 발족하고 규모와 입지 등을 담은 구체적인 건립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용역에 착수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토대로 2023년 상반기에 기본계획 수립이 완료되면 곧바로 총사업비 확정과 건축 설계를 거쳐 2025년 초 착공해 2027년 상반기 준공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를 위해 올해 정기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설계비를 증액 추진하기로 당정 간에 합의를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세종시는 즉각 환영의 입장을 전했습니다. 특히 이번 로드맵 발표로 최근 불거진 세종집무실 2단계 패싱 논란도 종지부를 찍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대통령 세종집무실을 구체적으로 실현할 실천적 로드맵으로서 세종집무실 설치를 더는 거스릴 수 없는 역사적 현실로 확정하는 중대한 이정표입니다. 다만 시민사회단체에선 세종집무실 건립 의지를 단순 선언이 아닌 약속 이행으로 입증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습니다. 당장 세종에서의 국무회의와 중앙지방협력회의 개최를 정례화하고 내년 예산에 세종집무실 설계비를 대폭 증액하는 것에서 나아가 대통령실과 국회의 완전 이전을 위한 개헌 공론화 과정에 착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충청권 4개 시도가 함께하는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이르면 내년 출범을 목표로 추진됩니다. 이들 4개 시도지사는 세종에서 행정협의회를 열고 특별지자체 설립을 위한 합동추진단 구성에 합의했습니다. 김우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부산과 울산, 경남을 수도권에 버금가는 광역경제권, 이른바 메가시티로 만들겠다며 지난 4월 출범한 부울경 특별연합. 올해 1월부터 시행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전국에서 처음 생겨난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첫 사례입니다. 충청권 특별지자체도 이르면 내년, 늦어도 2024년 출범을 목표로 추진됩니다. 대전과 세종, 충남과 충북 등 충청권 4개 시도지사가 지방선거 이후 첫 행정협의회를 열고 충청권 특별지자체 설립을 위한 합동추진단을 연내 구성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특별자치단체는 우리 메가시티라고 하는 충청권의 행정협력에 매우 필요한 기구죠. 우리 보통자치단체 위에 우리 4개 시도가 함께하는 특별자치단체장이 있고 또 특별자치의회가 구성이 되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을 구성하기 위해서 연내 우리 행정추진단을 구성하기로 오늘 합의를 했습니다. 특별지자체가 설립되면 충청권 4개 시도와 연관된 초광역적 행정에 대해 심의하고 집행하는 기능을 수행하게 됩니다. 특별자치단체장은 4개 시도지사가 돌아가면서 맡게 되고 각 시도의회에서 파견된 의원들이 특별자치단체 의회를 구성하는 방식입니다. 가령 메가시티 완성에 초석이 되는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등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데 있어 특별지자체가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합심하여 실질적인 결과물을 만들어내길 기대합니다. 국가철도망 계획 조기 추진, 충청권 동서축, 철도망 우측 등 광역교통망을 구축해 하나의 생활권으로 만들어야 한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실행화 단계에 접어든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과 운영 방안에 대한 밑그림이 그려진 만큼
한층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이 필요할 때입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도내 15개 시군을 방문 중인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전임지사의 천안축구종합센터 도비 지원 약속을 이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부동산 규제지역 해제는 지속적으로 건의할 것이라며 해제 시점은 올 연말쯤으로 내다봤습니다. 송영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5월에 착공한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오는 2025년 준공을 목표로 시비 1,894억 원과 대한축구협회 1,200억 원 등 총 3,094억 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입니다. 앞서 양승조 전 지사는 시비 부담금 중 400억 원을 도비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코로나19 등 재정난으로 임기 내 지원이 이뤄지지 않아 이행 의지가 없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태흠 지사가 천안을 찾아 천안 시민과 약속한 부분을 바꿀 수 없다며 부담이 큰 게 사실이지만 약속은 지키겠다고 말했습니다. 약속을 한 거니까 지켜야 된다, 쥐어야 된다, 지켜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체육 시설 만드는 데 있어서 400억 도가 약속한 그 부분 반드시 지킬 거고요. 사업에 지장이 없게 천안시와 협의해서 확실히 그 공기 기간 내에 제대로 완공이 될 수 있도록. 현재 충남형은 50%, 천안형은 20%가 지원되는 시내버스 전철 환승, 도비 보조금 차등 지원에 대해선 박상돈 시장과 협의해 원만히 결론을 내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확답은지가 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 그리고 또 천안시장님 옆에 계시지만 시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원만하게 그런 부분들을 결론을 내겠다 하는 말씀드립니다. 이 밖에 최대 관심사 중 하나인 부동산 조정 대상 지역 지정 해제는 원인과 대응 논리를 마련해 9월 중 해제를 요청할 계획이라며 올 연말쯤엔 해제가 가능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이어 아산을 방문한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아산만권 베이밸리 메가시티 건설 추진에 다시 한번 강한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윤곽이 나오지 않고 있는데요. 이에 김 지사는 현재 의제를 정하는 단계라며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고 이해를 구했습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김태흠 충남도지사의 1호 결재 안건인 베이밸리 메가시티 건설. 천안과 아산 등 충남 북부권과 평택 등 경기 남부권인 아산만 일대를 4차 산업을 선도하는 글로벌 메가시티로 육성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를 위해 경부선과 장항선 등 기존 선에 합덕과 신례원을 연결해 평택, 아산, 천안을 잇는 아산만 서클 순환철도 신설과 천안 종축장 부지 대규모 첨단 국가산단 조성, 당진 평택 국제항 물류환경 개선과 대중국 수출 전진기지 육성 등 모두 8개 사업을 제시했습니다. 최근 아산을 방문한 자리에서도 김 지사는 베이밸리 메가시티 건설에 대한 의지를 다시 한번 분명히 했습니다. 아산만 일대를 미국의 실리콘밸리처럼 이 첨단 산업단지와 주거복합, 그다음에 다양한 그런 기능들을 넣는 것이 충남이 앞으로 50년, 100년의 그런 먹거리를 만드는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다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밑그림이 나오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당진 평택 국제항 물류환경 개선과 황황해 경제자유구역청 복원 등 일부는 사업비조차 추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산만권에 경기도가 포함돼 있다 보니 양도간 협력 방안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김 지사는 현재 의제를 정하는 단계라며 충남의 100년을 내다보고 진행하는 사업인 만큼 조금 더 지켜봐달라고 이해를 구했습니다. 그 안에 어떻게 개발을 하고 어떤 내용을 집어넣을 것인가 하는, 그리고 지금 방향을 지금 정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럴 수밖에 없다. 지금 상황이 그럴 수밖에 없다. 그리고 한편 충남도는 베이밸리 메가시티 건설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민관 합동 추진단을 오는 10월 발족하고
내년부터 기본계획 수립과 사업별 추진 방안을 이행할 계획입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천안시가 현재 공단 체제인 시설관리공단을 자체개발 사업이 가능한 공사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타당성 조사 결과에 따라 전환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송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11년에 출범한 천안시 시설관리공단입니다. 천안의 유일한 지방 공기업으로 종합운동장과 한들문화센터, 축구센터, 추모공원 등 천안시로부터 20여 개 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단의 특성상 위탁받은 사업 외에 택지 개발이나 산업단지 조성 등 자체 개발 사업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천안시가 천안시 시설관리공단의 공사 전환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미 수원과 부천, 안양, 시흥 등 경기도권 상당수 지자체는 기존 공단을 도시공사로 전환하거나 새로 설립했고 지난 8대 천안시 의회에서도 공사 설립의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천안시는 수도권 인접 도시로서 개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는 도시입니다. 이런 미래 개발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그 개발 이익을 그 지역에 재환원하기 위해서는 그 전문적인 공사로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얘기들이 많이 나와 있었습니다. 이를 위해 시는 시설관리공단 공사전환 타당성 연구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실제 개발 수요와 수익성 등을 면밀히 따져 공사 전환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건데 최종 용역 결과는 이르면 오는 10월에 나올 예정입니다. 현재는 공사의 전환이 필요한지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진행 중이고요. 아직 발족 시기는 좀 신중히 아직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 공사 전환이 추진되더라도 정부의 1지자체 1공기업, 경영 효율화 기조와 방망 경영에 대한 우려 등을 고려해 조직과 인력 확대는 최소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올해 말 어린이 박물관을 시작으로 2027년까지 세종시에 모두 5개 국립박물관이 들어서게 됩니다. 이들 박물관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는 게 앞으로 남겨진 숙제인데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 기반이 마련됐다고 합니다. 김우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한 행정중심 복합도시 국립박물관단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명 행복도시 박물관단지법입니다. 행복도시에 들어서는 5개 박물관에 효율적이고 통합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통합운영지원센터를 설립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습니다. 특히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국비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담았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이 법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가운데 9월 11일부로 공포 시행될 예정입니다. 행복청은 이 법안을 토대로 내년 상반기 중에 통합운영지원센터를 출범시킬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재부, 국회 등과 적극 협의하여 통합운영지원센터의 운영비를 2023년 예산안에 반영하고 전문 직원의 공개 경쟁 채용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 운영법인이 정식 출범할 계획입니다. 행복도시 국립박물관단지 조성 사업은 모두 4단계로 나눠 진행 중입니다. 1단계로 어린이 박물관과 통합수장고가 올해 말 준공을 앞두고 있고 2단계로 도시건축 박물관이 오는 2025년 준공될 예정입니다. 또 3단계로 디자인 박물관과 디지털 문화유산 영상관이 2025년 말, 마지막 4단계로 국가기록박물관이 2027년 말 준공을 목표로 각각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중 어린이 박물관은 통합운영지원센터가 출범한 뒤 전시 프로그램 개발 등의 준비 과정을 거쳐 내년 하반기 중 5개 박물관 가운데 최초로 정식 문을 열게 됩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인구 10만이 넘는 도시에는 교통 혼잡을 일으키는 시설물에 이른바 교통유발 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는데요. 천안시의회가 지역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유통업계의 매출 감소를 감안해 부담금 인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바닥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대형 시설물에 부과되는 교통유발 부담금은 면적에 따른 단위 부담금과 교통유발 개수를 곱해 책정합니다. 주로 백화점과 대형 마트 등이 대상입니다. 천안시는 지난 2014년 조례를 만들어 조례상 최대치인 8.96의 교통유발 개수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천안에선 지난해 이 기준에 따라 아라리오 5억 9천만 원, 갤러리아 4억 3,400만 원 등 모두 3,800곳에서 39억 6,6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등 비대면 쇼핑 증가로 매출이 줄어들면서 부담금 완화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천안시에는 타 자치단체와의 형평성과 지역 경제인들과의 의견 수렴 등을 통해 교통유발 개수를 6.72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비대면 마케팅 또 쇼핑 이런 것들이 한정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그 증가에 따라서 개수 조정의 필요성을 갖고 있고요. 또한 우리 시와 규모가 비슷한 50만 도시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다만 지역 사회와의 상생 협력을 위해 지역 농산물 판매 촉진 등을 요구할 방침입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아산시가 2년 전 제1회 충남 독서대전 행사를 위해 비대면 독서 체험 서비스 전용 앱을 만들었는데요. 이후 제대로 운영되지 않으면서 개선 방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지난 2020년 아산시가 개발한 제1회 충남 독서대전 전용 애플리케이션입니다. 앱을 켜자 스마트폰 화면 안에 도서관이 펼쳐지고 작가와 책 소개는 물론 문예 창작 교시의 시화전 등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증강현실 기술 접목으로 흥미도 높였습니다. 비대면 시대 도서관에 방문하지 않고도 다양한 독서 체험을 할 수 있는 것이 장점입니다. 문제는 운영입니다. 독서 대전이 끝난 지 2년 가까이 됐지만 책이나 작가, 전시 등 내용은 2년 전 그대로입니다. 여기에 일부 VR 기능은 제대로 작동도 되지 않습니다. 사실상 일회성 행사를 위한 앱으로 전락된 겁니다. 이에 아산시립도서관은 조직 개편이 진행되면서 해당 앱에 대한 인지를 미처 하지 못했다며 예산 대비 효율성 등을 검토해 다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답변했습니다. 비대면 독서 체험 서비스 앱 개발에 투입된 예산은 약 2천만 원. 코로나19 시대에 새로운 시도를 하고도 제대로 된 운영이 되지 않으면서 빛이 바래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다가오는 9월 7일은 유엔에서 정한 세계 푸른 하늘의 날입니다. 기후변화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해 지정됐는데요. 이날을 앞두고 세종의 한 단체가 탄소 중립과 녹색 생활 실천을 다짐하는 교육을 진행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김호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부 세종 컨벤션센터 국제회의장, 바르게 살기 운동 세종시 협의회 회원 200여 명이 강의를 경청하고 있습니다. 이날 강의 주제는 기후 위기에 따른 탄소 중립과 녹색 생활 실천. 강의가 진행되는 80여 분의 시간 동안 자리를 뜨는 이들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살 만큼 살았다고? 괜찮을까요? 우리 자식은 어떡할 건데요? 그래서 우리가 생태 전환을 해야 돼요. 탄소도 중립으로 가야 되고. 탄소 중립을 위해선 공공기관이나 기업뿐만 아니라 각 가정과 개개인의 실천 또한 중요하다는 것을 알리기 위한 자리입니다. 녹색 생활 실천 운동을 위해서 모였는데요. 쓰레기 배출이라든가 또 탄소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가까운 거리는 차를 타지 않고 자전거를 이용한다든가 걸어간다든가 이런 것도 많이 실천을 해야 되겠고요. 교육에 이어 펼쳐진 환경 정화 활동. 회원들이 335조를 짜 세종 호수공원 주차장 일대를 돌며 너나 할 것 없이 쓰레기를 줍습니다. 이미 녹색 생활 실천에 관한 교육을 받고 봉사에 임하는 터라 뿌듯한 마음은 배가 됩니다. 오늘 녹색 실천에 대한 교육도 하고 또 이렇게 추석을 앞두고 환경 정화를 해서 참 기분이 좋습니다. 점차 심화되는 기후위기 속에 민간을 중심으로 한 녹색 생활 실천 운동이 더욱 활발해지길 바라봅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백혈병과 싸우는 어린이들을 돕기 위한 자선 골프 대회가 열렸습니다. 올해로 5회째를 맞았는데요. 치료비에 사용되는 누적 수익금만 2억 원이 넘습니다. 송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탁 트인 잔디바디로 골프공이 시원하게 뻗어나갑니다. 한국 백혈병 소아암협회 충청지회가 마련한 사랑 나눔 골프대회입니다. 대회 초반 가는 빗줄기가 내렸지만 골프도 하고 좋은 일도 한다는 소식에 지역 기업인과 단체 등 골프 애호가 200여 명이 기쁜 마음으로 참여했습니다. 오늘 날씨가 이래서 되게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좋은 분들하고 좋은 행사에 같이 참여할 수 있게 돼서 너무 기분 좋고요. 즐겁게 라운딩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8년 첫 대회를 시작으로 올해로 5회째를 맞은 사랑 나눔 골프대회. 상금과 대회 운영비를 제외한 수익금은 전액 백혈병 소아암 어린이들의 치료비로 사용됩니다. 이번 대회에서도 참가비와 후원금을 합쳐 4천여만 원의 수익금을 거둬들였고 지금까지 누적 수익금은 2억 원이 넘습니다. 백혈병 환자들 모든 환자가 다 그렇듯이 누가 돌봐주는 사람이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이런 모임을 어렵지만은 주최를 했고 이런 모임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후원자들을 만나게 되고 그런 사람들이 또 환자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길을 있다는 것을 좀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고 또 후원자분들에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협회는 앞으로도 치맥 데이를 비롯한 다채로운 기부 행사를 열어 백혈병 소아암에 대한 인식 개선과 후원자 발굴에 나설 계획입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이상으로 주간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